박시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추자도에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추가로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저인망 어선을 투입했고 남해안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어선 위치를 알려주는 전자장비인 V패스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SOS 자동 송신 기능이 오작동이 많다며 없앤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서 기존 공항을 넓히거나 제2공항을 건설하는 두 가지 대안으로 압축됐습니다. 기존 공항을 없애고 신공항을 만드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제주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주민들과의 대화도 중단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오늘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은 저인망 어선을 투입하고 멀리 진도와 완도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째 계속된 수색 작업. 함정 40여 척과 잠수요원 60명이 투입됐지만 8명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인망 어선 16척을 투입해 추자도 부근 해저까지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종자들이 멀리 떠밀려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전남 진도와 완도군에도 해안 지역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돌고래호 선체도 최대한 빨리 인양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 작업선이 파도 2m에서 3m를 뚫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날씨가 잔잔해지면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해경은 또 허위로 기재된 돌고래호의 승선인 명부는 선장 김모 씨가 아니라 부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찾은 야당 진상조사단은 해경이 정확한 승선 인원을 몰라 실종자 8명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배를 탔는지 누가 희생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망망대해를 조사 다닌다. 해경은 돌고래호에 21명이 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탑승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사고가 난 돌고래호에는 자동 위치 발신 장치, 이른바 V패스가 달려 있었지만 실제 사고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고래호의 V패스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시각은 지난 5일 저녁 7시 39분. 생존자들은 11시간 동안 배 위에서 버티다 해경이 아닌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현장은 GPS에 보면 그 틀어놓으면 해경하고 있다. 연락이 된다는 말. 해경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어선 7만여 척을 대상으로 V패스 보급에 나섰습니다. 2년 전에는 배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면 자동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자동 송신 기능은 시범 운영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기울기로 조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초에는 배가 몇 도 이상 기울면은 그러한 그 기울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신호를 주는 거로 설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신호들이 울리게 되고 어민들은 돌고래호의 선장이 V패스에 자동 신고 기능이 있는지 착각했거나 이 상황이 급박해 사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뛰어가지고 서로 돌아야 돼. 그럼 그럴 만한 상황도 없고 시간제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 단말기는 방수가 잘 안 돼 고장이 잦은 것도 문제입니다. 해경은 돌고래호의 V패스 신호가 모니터에 사라진 뒤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 당시 야간 수색이 가능한 제주 해경 헬기는 수리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대는 야간 탐조 등과 적외선 열상 장비를 갖춘 프랑스제 팬더 헬기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특별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경은 사고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 헬기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기존 공항을 넓히거나 제2공항을 짓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됐습니다. 예정 부지는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다며 모두 뜬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시간에만 30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활주로. 활주로 부족으로 10대 중 1대꼴로 운항이 지연돼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으로 3가지 대안이 검토됐지만 지금 공항을 없애고 대형 공항을 새로 짓는 신공항안은 제외됐습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기존 공항의 활주로 1개인 제2공항을 짓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된 겁니다. 영구용역지는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존의 공항을 주변에 형성된 여러 가지 경제활동 권역이 기존 공항이 폐쇄될 경우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지난 1차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4시간 운영과 항로 안전을 위한 항공구역 재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뜬소문으로 부작용과 갈등 우려가 높다며 진행 과정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용역지는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11월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문도 나 있어서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꿈에 차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당성 검토에서 의견 제시를 분명하게 풍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아직 저희조차도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쯤 추가 설명회와 지역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11월 용역진의 최저안을 받아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의회가 예산심사로 갈등을 빚어온 원희룡 도정에 화해를 청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열린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도와 의회가 벌였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모두 정리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와 의회는 실무협의 끝에 12명으로 예산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와 동의안 등 모두 17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과의 대화에 손을 놓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제주시 도남동 일대 16만 제곱미터에 IT와 BT 중심의 기업을 유치해 도시 근교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부지는 지난 6월부터 2년 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사업 신청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토지주만 배제한 채 정부와 제주도 공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남동 계획부지에서의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합니다. 특히 제주다치도와 LH공사의 직원들은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에서 먼저 사업 철회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만약에 사업 철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사업이 철회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토지주가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정부 정책 사업을 도가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제주도 정책에 중앙이라는 데가 지원해준 줄 갖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토지주와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지역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건설업자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 3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내고 중장비로 집안을 정리해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나무를 베어낸 뒤 천막으로 덮어 재선증병 훈증 처리 현장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 제주에 사무소를 연 현덕규 변호사가 새누리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덕규 변호사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향을 위한 섬김의 길을 걷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을지역구에서는 현 변호사와 함께 이연봉, 부상길 전 현직 도당위원장, 한철용 도당 고문 등 4-5명이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7 FIFA 20세 이사 월드컵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서귀포시 실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서귀포시를 방문한 FIFA 실무진은 제주 월드컵 경기장 시설을 확인하고 선수 훈련장과 함께 호텔 등 숙박과 제반 시설을 둘러보고 유치 의지를 점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서울과 대전, 전주, 포항 등 9개 후보 도시에 올라 있으며 최종 6개 개최 도시는 오는 12월에 확정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여행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선물로 받은 80만 원짜리 제주여행 상품권을 제세공과금 17만 원만 받고 팔겠다는 글을 올려 33명에게 6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